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에서 노은 중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정준모 원장 선생님과 인터뷰 나누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전에서 노은중국어 운영하고 있는 정준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노은 중국어에 대해서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노은중국어 학원은요, 초등, 중고등, 성인, 일반인까지 중국어 회화, HSK, 내신, 대비, 여러 중국어 관련된 중고 수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어 교육과 관련돼서 어떤 학습 상담 이런 게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상담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되게 두루 여러 연령층과 여러 학습자층을 다루고 계신데, 지금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궁금했던 게, 학생 분포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학생 유형이 가장 많은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운영을 한 지는 지금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이제 성인, 또 이제 퇴임하신 그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음. 팀이 또 한 팀이 있어서 시니어들까지 지금 이제 연령대가 다양하게 오셔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유아나 초등보다는 현재 내신이나 이런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취미반으로 계신 시니어분들, 요렇게가 더 많은 편인가요? 이제 분포는 인제 보통 인제 가능하신 시간대가 또 인제 연령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초등은 아무래도 1 시부터 한 5 시 요 사이가 되고, 또 인제 5 시부터 한 8시 요런 시간대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많고, 또 인제 일반인들은 오전 시간이나 또는 인제 이른 1시 요런 시간대에는 또 이런 성인분들이 또 가능하신 시간이어서 고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골고루 있는 것 같아요, 연령대는. 네. 아, 그럼 거의 이제 하원 시간부터 학교 시간부터 해서 이제 쉴 틈 없이 계속 강의를 하셔야 네. 되는 그런 네네. 상황이군요. 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보통 인제 서울에서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뭐 HSK 준비반이 가장 인기가 많고 뭐 음. 회화반 이렇게 있는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내신을 준비하는 이런 반도 이제 친구들의 내신도 같이 봐 주신다고 하셔서, 그런 반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인제 그런 학생들은 일단 시험 전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미 중국어를 이제 회화나 이런 걸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음. 이제 중국어를 쭉 하다가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대비를 하는 경우면 이제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인제 방학 기간에는 이제 내신 대비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짧게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특히 인제 학년이 바뀌는 겨울방학 시즌에는 이제 3 월에 이제 새로 중국어 과목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 준비를 하고 싶다 해서 그 방학 기간 한두 달 음. 이용해서 이렇게 선행의 개념으로 이렇게 내신 대비를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시적으로. 네. 한시적이어도 그런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되게 근처 이렇게 주변,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네. 있는 네네. 학원들을 보면 보통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학생들의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반이 이렇게 네.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도 상황에 맞게 네. 펼쳐지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 학원의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쭤보게 네네.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공부방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네. 배우는 거를 1년 반 정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저는 공부방과 교습소와 뭐 학원 이렇게 준비하시려는 또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네. 저보단 더 깊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 세 가지의 차이점과 또 운영하시면서 좀 더 나았던 거, 장점들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각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어떤 처음에 직업을 찾기 시작한 것이 결혼을 하고서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음. 전공을 중고로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전공으로 뭐 어떤 일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부터 시작을 하자.' 한 것이, 처음에는 아이가 어리니까
뭐 갑자기 학원을 확 연다든지 어디에서 경력이 없는 저를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은 인제 학원 같은 데다가 제가 이력서를 넣거나 또는 인제 제가 집에서 방 한 칸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공부방을 병행을 같이 해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내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는 어떤 공간을 제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그렇다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방 한 칸에서 그냥 이제 쪼금씩 몇 명씩 시작을 해 보자 해서 공부방을 맨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과 후도 같이 병을 했었고 또는 유치원에 이제 출강도 시작을 했었고 인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대를 다양하게 활용을 했고 특히 제 아이가 지금은 다 컸지만 이렇게 아이의 연령에 맞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유아라면 유아 중국어, 우리 아이가 초등이라면 초등 중국어. 내 아이한테 해 보면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잘 이해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르쳐 보고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 이후에 학위 과정이라든가 어떤 고용된 강사라든가 이렇게 학원까지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에 인제 공부방도 초창기에는 이제 시작을 이제 몇 명 안 되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꽤 인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인제 대학 때 배웠던 그 내용만을 가지고는 제가 어떤 교육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제 잠시 인제 학업을 이제 석사 학위를 같이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인제 연계가 돼서 어떤 인제 공자 아카데미 강사로도 일을 하게 돼서 인제 월급 강사가 된 거죠. 그런 개념으로도 인제 어떤 소속이 돼서 성인 대상으로만 이제 그때는 했지만 그래서 스펙트럼이 자꾸 넓어졌고 그리고는 이제 저도 저만의 '학원을 한번 해 봐야겠다.' 해서 이제 교습소를 이제 재작년부터 이렇게 오픈을 해서 저만의 그런 교육 노하우와 어떤 교육 커리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운영을 해서 키워 보고 싶다.' 해서 인제 학원을 운영을 했는데 어 역시 이제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인제 제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갈 수 있다는 거에서는 또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리다면 경험이 없다면 공부방부터 그리고 이제 점차 경력이 쌓이시면 저희는 아무래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중국어 교육에 관련된 그런 공부들이나 그런 것도 같이 하시면서 점차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지금은 선생님이 선생님의 가치관과 방향을 담은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이렇게 해서 네. 운영을 해 가시는데 소 전에 공부방 시절에는 네. 선생님이 어떤 교재 선정이나 내가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때는 운영을 하셨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음. 그냥 공부방에서 한 명 한 명 제가 스스로 인제 노하우를 찾아갔기 때문에 서점에서 그런 유아 초등 교재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그리고 인제 그 출강을 할 때는 이제 같이 이제 중국어 교육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면서 "이 교재 좋다. 저 교재 좋다." 이렇게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출판사에 있는 교재를 사용했고 그리고 또 인제 내 안에서 공부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인제 방과 후나 이런 걸 하면서 또 방과 후 안에서의 중국어 교육할 때 필요한 그런 도구나 방법적인 거나 이런 게 좀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자꾸 하나하나 이렇게 저렇게 스스로 이제 찾아가면서 했던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유아 중국어 또는 초등 중국어라 그때 당시에는 자료가 풍부하지가 않아서 저는 영어 교육 관련해서 많이 보고 그걸 빌려서 예를 들어서 영어 챈트를 가지고 중국어에 적용해서 음. 현장에 가서 활용해 봤다든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어 콘텐츠를 많이 보고 배우고 또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네네네. 지금은 정말 유튜브나 어디를 찾아보면 정보가 진짜 많지만 그 당시에 중국어 정보가 적었을 때부터 음. 좀 이렇게 잘 먹혔던 방법 중에 하나인 네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보면 강사를 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공부방을 차린다고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렇죠. 내가 어떤 시중의 교재나 영어 쪽의 영상 같은 것들을 좀 접목해서 나만의 네.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음. 결국은 이게 공부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 두면 그게 방과 후든
개별적인 그렇죠. 수업이든 다 그렇죠. 활용이 가능하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선생님이 멋지다고 생각한 게요. 음 요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 보면 이제 시중 교재를 사고 시중 교재를 이용하는 이유가 이제 강사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음. 네, 선생님이 그 당시부터 초창기부터 계속 내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셔서 지금 시대와 한 20년 지금 경력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20년 전부터 지금 시대를 준비하시지 않았나. 나만의 아 콘텐츠 이런 걸 준비하신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 자료가 되게 풍부할 것 같고 굉장히 노하우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오,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충남대 공자 아카데미에서도 6 년간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강사님들 새로 오시는 강사님들 트레이닝도 해 주시고 강의도 하시고 하셨다고 해요. 그럴 때 만나 뵀던 강사님들이 주로 어려워하셨던 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이제 그 충남대학교 공자 아카데미에서 교사로 일했을 때 당시에는 그때는 교육 대상이 이제 성인, 대학생, 성인으로 이제 저의 교육 대상자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이미 인제 학습적인 동기가 초등학생, 어린 유아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인데 이제 그 학생들은 인제 성인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 음. 그 좀 '틀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창피할까?' 하는 그게 성인 학습자들은 가장 큰 장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인제 사람들이 중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왔지만 말을 이렇게 꺼내서 내가 말을 표현력을 길게 늘리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서 수업을 하는 그런 부분. 그냥 강의식이 아니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또 유아나 초등과는 다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킬들을 위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강의식이 안 된다. 강의식은 음. 안 된다. 소통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을 이끌어내면서 하는 그런 방식들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초기 선생님들은 그런 방법과 또 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네네. 부족하니까 그럴 수 네. 있겠어요. 네. 그러면 강사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또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실수가 인제 지금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강사가 준비한 내용을 다 그냥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음. 그래서 그냥 듣기 식의 그런 수업으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한 문장을 가르친다고 해서 단어를 가르치고 뜻을 가르치고 뭐 어법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절대. 예. 그 학생들이 결국은 그 문장을 잘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도달하는 게 사실 우리 강사의 목표인데 그것을 인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인제 어떤 스킬이나 방법적인 면을 이렇게 잘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너무 네. 공감하는 네. 부분인데요. 저도 강사 양성을 진행하면서 신입 선생님들을 만나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쏟아내는 거 말고 이제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잘 배게 음. 만드는지 음. 기술적인 면들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우리 오래 경력을 갖고 계신 선생님과 저의 의견이 지금 동일한 부분이 맞아.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신 강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음. 내가 아는 내용 그 시간에 쏟아내는 게 끝이 아니라 한 네. 문장을 하더라도 학생이 나갈 때 그거를 내가 내 것처럼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스킬을 길러야 맞아요. 한다라는 맞아. 그런 내용으로 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강사가 된 이유가 아이를 인제 낳고 전공을 살리고자 해서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중국어를 그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전공 선택을 할 때 이제 영어냐 일어냐 중국어냐 여기에서 서슴없이 그냥 중국어 선택했고 대학에서 인제 중국어를 전공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배웠고 중국에 가는 것도 저는 재밌었고 중국어도 재밌었고 중국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있었던 분야였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직업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고 바로 이제 아기를 낳고 기르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4년 정도 안 하면 또 이렇게 다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원어민 선생님을 찾아서 중국어를 좀 다시 공부를 해보자 하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과에 붙어 있는 원어민 선생님 과에 붙어 있는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중국어를 이제 배우고 싶다 하고 이제 조금 한 달 정도 배우다가 그 선생님이 가르쳐 보셔라 음. 이렇게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해본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물꼬를 좀 터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씩 직업을 그럼 찾으러 그 네. 물꼬를 트면서 어떻게 제일 첫 학생을 만났나요? 가장 첫 학생은 어떻게 만났나요? 그 인제 주변에 있는 중국어 학원에 찾아다녔고 음. 그리고 그 학원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는 마침 인제 유치원, 초등학교에 이렇게 강사를 파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중국어 음.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저처럼 경력이 없는데 이제 중국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마침 같이 있었고 다 초심자의 그분들은 아직도 연락을 하거든요, 정말. 네. 그래서 정말 초심자의 마음으로 같이 뭐 이렇게 전단지도 붙였고 또 길가에서 이렇게 뭔가 전단지 나눠주는 거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출강을 할 수 있게끔 유치원 뭐 이렇게 한 군데를 소개를 해 줘서 이제 유아는 정말 많은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이제 시각 자료를 코팅을 하고 오리고 많은 교구들을 주제별로 과일, 동물, 나라 막 이런 것들이 다 단어마다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 자료로 매일 밤새워서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초등학교로 갈 수 있게끔 또 음. 소개를 해 주시고 또 인제 초등학교에 가서도 또 하고 그러니까 또 인제 또 개인 과외도 들어오고 이렇게 음. 해서 그러면 이렇게 개인 과외가 들어오면 나도 이제 방에서 공부방도 운영을 해야겠다 해서 음.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 후 인제 공부방 이렇게 3 개를 한동안 예. 했던 것 같아요. 네. 하셨구나. 오. 굉장히 그 당시 저는 오프라인 어린이는 해 보지 않아서 그 교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엄청 힘들다고. 엄청 근데 힘들어요. 밤새웠어요 매일.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출강 업체들이 정해진 음. 교재도 있고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나요? 교재 같은 건 선생님이 다 정하시는 거였나요? 교재가 있기도 하고 또는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이미 인쇄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 좀 구매를 했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예 그런 정해진 자료를 써야 되면은 뭔가 구입을 하는 것도 인제 강사들의 몫이었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은 다 출력을 하거나 이제 뭐 전단지에 있는 과일 사진을 오리거나 막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문방구에 가서 그 당시에는 그런 교구를 유아 관련된 교구를 배우기 위해서 저는 인제 유아 영어 지도사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 영어 지도사 과정을 이제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영어는 유아 영어 자료나 그런 게임 같은 거 그런 네. 것들이 다 많이 좀 이루어진 상태여서 저는 음. 오히려 그쪽에 가서 배우고 그걸 제가 중국어로 이제 언어를 바꿔서 만들고 그래서 음. 그 게임을 언어만 바꿔서 학교나 집에서 게임을 할 때 활용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지금 얘기 듣는데 영어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셔서 네. 배우고 네. 중국어로 바꾸고 이런 얘기를 네. 들으니까 정말 창시자 시초에 이 어린이 중국어에 계셨다는 느낌이 정말 확 와닿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이런 어린이들 갈 때 교구도 힘들고 그랬지만 음. 음. 현장에서 강의를 음. 하면서 가장 난감했던 순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특히 인제 집중력이 아이들은 짧다 음. 보니까 네 그 아이들이 쪼끔이라도 옆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끔 해야 되려면 끊임없이 시각 자료를 바꿔야 되고 어떤 음. 톤이나 노래면 노래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교육적으로 제가
하고자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학습 내용이 다 전달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음. 것들을 지루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그런 준비가 되게 필요해서 또 유치원에서는 20분 정도를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20분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는 2-3 시간을 미리 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서는 제가 2 시간 동안의 자료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이제 즐겁게 운용이 되는데 그 이전 오히려 수업보다는 이전의 준비 단계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음. 왜냐하면 주제는 계속 바뀌지만 자료도 또 계속 더 풍부한 걸 계속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해야 되는 게 더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즐겁게 하고 그러면은 또 굉장히 뿌듯하고 성취감도 높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밤을 새워서 또 '더 재밌는 걸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게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네. 여기서 저희의 사전 질문지에도 없는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강사님들이 공감하는 게 음. 수업 시간에 정해진 20분, 뭐 50분이 아니라 그 앞전에 우리가 드리고 네. 준비해야 하는 네. 시간까지를 강사분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 특히 지금 이런 유치원 출강 같은 경우는 더 힘이 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방과 후와 유치원 출강과 공부방 개인 이런 세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실 때 그럼 저라면 이걸 가장 먼저 그만뒀을 것 같아요, 상황이 괜찮았을 때. 그럼 네. 선생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좀 정리를 하신 게 어떤 건지. 유치원이었어요. 그럼 유치원이었어요. 유치원의 그런 매력은 좀 페이가 더 괜찮은가요? 그렇진 않았어요. 당시에도 그렇고 그런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가 그렇게 애를 쓰는 건 사실 생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수입이 굉장히 지대한 제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유치원은 정말 드리는 제가 노력에 비해서 페이가 너무 약했고 음. 그리고 또 그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데 사실 제가 페이를 다 쓰고도 더 2 배, 3 배의 자료 준비 때문에 그 당시에 코팅지, 코팅기 그다음에 칼라 프린트 뭐 이런 걸 준비하려면 너무 부담도 많이 들어서 유치원을 이제 오래 했지만 그래도 그걸 먼저 제일 왜냐면 그 시간대가 유치원은 오전에 뛰고 초등학교 방과 후는 오후에 보통 음. 1 시부터 3 시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더 깊이 배우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오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세 타임을 다 그렇구나. 뛰었었어요. 음. 네. 그리고 인제 오전에도 방과 후는 그 유치원은 2-3 군데를 다녀요. 그리고 음. 오후에 학교도 방과 후도 2 군데 정도 다니고. 네. 그랬는데 인제 나중에는 인제 너무 힘들어서 유치원을 먼저 포기를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말 강사분들이 이렇게 시간 텀이 많이 뜨고 이렇게 쭉 하루를 배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의 장점은 오전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노느니 그래도 오전에 그렇죠. 장의력도 쌓을 수 있고 그런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유치원 그러니까 경력이 많지 않은 선생님들이 유치원으로 출강 나가기가 조금 더 편한가요? 쉬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인제 지금은 그때 당시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잘 음.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이제 처음에 시작은 제가 학원에서 소개를 거기를 해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제 한 군데에서 이제 좀 원장님 마음에 들게 수업을 잘 하시면 또 연계해서 다른 데로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제 2 군데, 3 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음. 초창기에 경력이 많지 않았을 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유치원이었다. 유치원 출강이었다. 뭐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좀 마지막으로 강사에 대한 내용을 여쭤볼게요. 강사를 하면서 후회했던 적도 있으신가요? 뭐 물론 앞전에 아. 보람찬 내용도 많이 써 주셨는데 제가 음. 그거는 모두 비슷한 점이라서 후회했던 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후회했던 점은 인제 좀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이런 거는 재밌지만 음. 저의 위치가 아무래도 그곳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뜨내기 강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
항상 특히 인제 방과후를 할 때는 인제 그런 것들이 힘들었죠. 저희는 항상 이렇게 을의 위치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음. 부분. '아 난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언제쯤 나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따리를 싸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떨 때는 쪼끔 음.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도 그래서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 선생님의 맞아요, 자리에 맞아요. 오신 거니까 맞아요. 네네네.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항상 프리랜서 분들의 모든 공감이 맞아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사들을 위한 콘텐츠라고 하면서도 계속 강사에 대해서 후회했던 점, 난감했던 점 이런 좀 부정적인 면을 자꾸 질문 드리는 이유가 강사의 준비를 하실 때 실체도 들어봐야 '내가 아. 정말 이 길을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질문들을 일부러 준비해 봤고요.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프라인을 주로 하시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 오프라인에서 내가 수업을 진행할 때 노하우, 나의 강의 장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강의 장점은 일단 시간이 일단 길다, 그러니까 강의했던 경력이 길기 때문에 어떤 연령대이든 어떤 장소이든 일단은 되게 긴장하지 않고 학생들과 금방 융화가 돼서 그 학생들이 중국어를 재밌게 수업을 하게 하고 결국은 나가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말할 수 있게끔 음. 하고 문을 나서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음. 그게 최고의 어학 강사님 아니실까요? 그날에 배운 걸 말하고 나간다는 건 정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저희 사전 질문지에 써 주신 게 이제 학습자의 수준과 동기를 잘 파악하신다고도 써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린이 중국어를 인제 딸을 낳고 시작하면서 이제 3 년이 됐는데 하면서 겪어본 게 어려운 부분이 어린이의 그 분류를 연령 분류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 에서 7 세는 비슷하게 갈 수 있지만 5 에서 9 세를 하는 순간 8-9세 친구들이 좀 유치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느끼면서 이걸 어린이를 딱 연령을 나눈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반을 편성을 하는지 그런 노하우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유아, 초등을 어떻게 그러니까 연령별로 구분을 하기는 좀 쉽지 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인제 여기 학원에도 인제 학습 상담을 오시는 학부모님들 보면 이미 이제 같은 초등학교 1 학년이라고 해도 그 아이들이 어떤 이전 영어 학습 경험이라든가, 왜냐면 인제 영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아이들은 병음 학습이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인제 네. 영어를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그랬던 아이들은 이제 병음이나 이런 음가를 아직은 어려워하고, 그래서 그런 이전의 학습 어떤 상태도 한번 체킹을 해 봐야 돼서 연령으로는 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음.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당연한 거네요. 전 되게 그게 어려웠거든요. '내가 경험치가 부족해서 지금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앞전에 학습 상황이 어떤지에 네네.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럼 음.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해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사로서 또 지금 원장 선생님으로서 학벌에 관한 음.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음. 학벌은 글쎄요. 저는 학벌을 위해서 공부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중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인 선생님과 원어민으로 먼저 놓고 봤을 때는 원어민 선생님이 어떤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한국인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 아이의 중국어적인 환경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중국어라는 언어적인 이 환경을 어떤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어떤 인제 교사는 어떤
설계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잘 전달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가가 제일 중요해서 저도 이제 처음에 공부방을 하고 어느 정도 인원이 됐는데 내가 대학에서 배운 이 내용이라든가 또는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부족하고 더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저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교육대학원을 시작을 했고, 그럼 중국어 교육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아이들을 대하자라는 마인드여서 이제 교육대학원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이론적인 걸 공부를 했지만 사실 중국에서 제가 살아본 적도 없고 아이들에게 중국이라는 곳의 문화나 이런 것들, 역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제 마침 이제 그때 공자 아카데미 장학생을 뽑아서 이제 여기에 있는 생업을 다 접고 다시 중국으로 석사를 하러 다시 간 거거든요. 그때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그 아이들도 다 초등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2년 정도 같이 이제 석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이제 아이들도 또 우리 아이들도 또 공부를 시킨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현지 경험을 조금 다시 살리고 그리고 와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고 그렇게 내가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부분에서 저는 공부를 했지 사실 학벌을 따자 이런 것 때문에 간 건 아닌데 어떻게 자꾸 기회가 되고 해서 결국은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거기 이제 중국 그 공자 아카데미 장학생으로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공자 아카데미에서 이제 교사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 응시를 해서 이제 합격을 또 하게 돼서 이제 공자 아카데미에서 이제 6년간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더 나아지려고 나의 학습 환경이 좋아져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기회는 계속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 것 같긴 한데 학벌은 뭐 대졸이어도 좋고 또 대졸이 뭐 석사가 뭐 대학원 졸업이 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저는 그런 건 상관없고 그냥 아이에게 좋은 중국어 교육의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걸 계속 연구하시는 선생님. 내가 어. 어떻게 더 재밌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되고 저도 지금도 뭐 20년이 다 가까이 됐지만 계속 연구하고 계속 찾아보고 계속 '아 너무 오프라인 수업에서 너무 좀 부족한 건 아닐까?' 계속 찾고 하다 저도 이제 이 선생님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수업이 재밌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학벌 아니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 안 돼요 저는. 그럼 정리를 좀 해 보자면 네. 학벌은 꼭 대학원을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중국에서 내가 현지 문화를 직접 습득한 선생님들은 그거 자체로 콘텐츠가 돼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네. 아이들을 정말 즐겁게 하면서 놀아주길 잘하는 선생님들이라면 또 그게 콘텐츠가 돼서 강사로 충분히 발휘를 할 수 그렇 있으니 꼭 네. 학벌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네. 학습자들이 발전을 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음. 것들을 연구하는 음. 그런 자세를 혹은 그런 음. 기회를 계속 찾아서 '나를 갈고 닦으면 되겠다.' 네. 요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맞을까요? 네네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한계를 부딪히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현지도 나가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계라는 말을 하니까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음음. 코로나 시기에 많은 학원들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처했던 상황 뭐 더 오히려 호황을 누리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또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그때 느꼈던 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공유해 주세요. 네. 일단은 출강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많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공자 아카데미에서도 일을 했지만 어떤 고등학교에서 인제 왜냐면 이제 중고 교육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중등교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이렇게 1 년간 중국어 강사 뭐 이런 것도 많이 기회가 많이 있어서 그런 출강의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인제 다 없어졌고 그다음에 어 그 코로나 시기에 여기 학원을 오픈을 했지만
또 코로나 확진되면 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오프라인 수업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만 하던 곳에서는 이제 수업이 끊기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제 온라인 수업, 인제 줌 수업이나 이런 거를 인제 더듬더듬 시작을 해서 같이 병행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또 이렇게 대면 수업보다는 인제 저는 이제 대면 수업을 위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줌 수업이 어느 정도 인제 유지는 되지만 아무래도 '대면만큼은 학습 효과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었어서, 음. 이렇게, 그리고 또 멀리에서도 하고 싶지만 거리로 많이 물리적인 거리나 이런 제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오프라인만 하던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음. 이런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또 학습 효과도 떨어지지 않게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이슬쌤한테 제가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선생님께서는 그때 이제 코로나랑 이렇게 맞물리는 그 시기에 안 그래도 온라인 쪽을 준비를 해 볼까 했는데 이제 요런 시기에 맞춰서 줌을 조금씩 시작하셨다고 네. 하셨어요. 네. 해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명확한 차이 아니면 좀 해 보니까 어려웠던 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말을 연습하고 하는 데는 문제 없는데, 그 아이들이 인제 한자리에 필획을 쓰거나 음. 필수를 하거나 어떤 자기가 문장을 숙제를 쓰거나 하는 부분들을 잘 봐줄 수 없을 때, 그때가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그런 '능력 부족인가? 아니면 더 연구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장애가 됐었어요. 네. 이제는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네네. 온라인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 수강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공간 자체에서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인스타 블로그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셨어요. 이 네. 두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 처음 초기 단계여서 지금은 이 공간에서 어떻게 중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저는 어떤 사람이고를 알리는 정도만 음. 이렇게 하고 있고, 아직은 완전히 초보 단계예요. 네. 그러시구나. 네. 나중에는 이 두 채널이 있어야만 온라인으로 뭔가 이뤄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나를 알리는 단계라고 하시지만 지금 너무 앞서 나가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여쭤볼게요. 앞으로의 선생님의 이제 온라인도 시작하시고 나를 알리는 단계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시려는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제 앞으로는 이 온라인 교육을 이제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이라든가 뭐 수업 동영상을 올린다든가 온라인 클래스 이런 것도 좀 잘 이끌어 갈 수 있게끔 배워 보고 싶고요. 그 온라인 클래스 부분에선 지금은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음. 하면 저의 수업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제 강사 양성 부분도 제가 관심이 많이 가는 게, 왜냐면 저도 어렵게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왔지만, 또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그런 엄마들, 또는 중국에서 온 그런 다문화 중국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 강사 양성 과정도 나름대로 한번 꾸려가 보고 싶기도 하고요. 음. 지금 앞서서 하셨던 것들을 보면 정말 강사 양성에 딱 적합한 일들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영어를 중국어로 내가 콘텐츠를 계속 발굴하는 거라든지 강사님들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런 부분 자꾸 정리해 주시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번 인터뷰에서도 강사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다 하니까 이렇게 신청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 선생님만의 또 강사 양성이 탄생이 될 것 같아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 양성을 진행을 할 계획도 갖고 계신데 예비 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도움이 되는 말을 해 주실지 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면 일단은 주저하지 마시고 네. 어디든지 두드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스라엘 쌤 같은 분들이 있으면 DM이라도 눌러서 뭐라고 써서 눌러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걸 알리셔서 그냥 한 명이라도 내 아이부터라도 가르치시고 내 아이의 친구도 같이 해보지 않을래라고 먼저 알리시고 건네시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한 명, 두 명, 또는 내가 나가서 나는 이렇게 과외를 하고 싶어요. 또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하는 거를 한 발씩 용기를 먼저 내셔야만 이렇게 길이 열리고 저도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저에게 물꼬를 터주셨던 그 중국인 과외 선생님한테 다가가기까지가 굉장히 멀어서 그 마음이 너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강사를 하고 싶은 많은 그 분들이 조금씩 한 발 한 발 내디디셔 가지고 용기를 내셔서 길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또 더 많은 시기이잖아요.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나보다 조금 더 해보신 분들한테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고 그리고 뭐라도 자꾸 해보시고 그러면은 이미 많이 나아가 계실 것 같아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 네. 정말 비슷하다고 많이 느낀 게 저도 지금 온라인에서 저라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제 아이부터 지인부터 뭐 주변 커뮤니티의 엄마들에게 무료로 막 강의를 하면서 이런 기간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요즘 젊은 선생님들의 생각으로는 '아 그거 너무 옛날스러운 열정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강의를 해볼 자리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주변에 자꾸 "나 강의하고 싶어." 자기 PR 하면서 이렇게 또 기회가 되면 하는 그런 자리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이야기를 나눠 가고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이 저도 10 년이 돼 가면서 중국어가 '이때는 좀 인기가 많다. 아 지금은 좀 시들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구간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의 배가 되는 20 년의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선생님이 볼 때 지금의 중국어는 어떤 현황인 것 같은지 또 학원 운영하시면서 이제 몸으로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제가 중국어 교육에 종사한 이래로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음. 코로나보다도 이런 그 중국의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 왜냐면 예전에는 한국인과 중국인 서로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그다음에 교류도 굉장히 활발했고 그러니까 제가 경자학원에서 6년 있는 동안에는 중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활발히 교류가 많이 이루어져서 이쪽 한국에서도 많이 중국을 가고 중국에서도 많이 오고 이렇게 문화 교류 행사들도 많아서 국내에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뚝 끊겼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단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중국 교육 시장에도 지금 가까운 주변의 분들도 되게 타격을 많이 입고 계세요. 어. 오히려 인제 온라인 시장에 계신 분들은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쪽에서는 많이들 힘들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때일수록 이제 '중국어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많이 힘든 시기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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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공감해요. 네.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가 너무 많이 줄어든 게 네. 저도 느껴지고, 네. 그리고 어린이 시장에서도 이제 어머님들 자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어머님들 자체가 너무 많아지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학습지나 뭐 이런 패드나 이런 것들부터 환경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정말 중국어 강사로 꾸준히 살아남으려면 온라인, 오프라인 진행은 동시 진행은 필수가 되는 시기이고, 네. 또 정말 신선한 콘텐츠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해시태그, 나를 대표하는 해시태그 3가지를 제가 질문 드렸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글쎄, 어떤 게 그거는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또는 어떤 조직 안에서 그런 소속이 되어 있어서 어떤 그런 정해진 목표 아래에서 이렇게 중고 교육을 또 해보고, 그러면서 항상 꿈꿔왔던 거는 나만의 중국어의 철학, 교육의 철학을 가진 그런 나만의 학원을 잘 키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게 가장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어를 이 학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노은 중국어 저를 대표하는 앞으로 정말 잘 됐으면 하는 저의 제일 대표 해시태그는 노은 중국어입니다. 이 좋아요. 노은이 네. 대전에 계신 거니까 대전 노은 중국어로. 그죠, 맞아요. 대전을 꽉 잡는. 네. 그러면 두 번째 해시태그도 들어볼게요. 두 번째 해시태그는 중국어 교육 전문가입니다. 중국어를 배울 때, 외국어를 배울 때 물론 중고급 이상의 수준이면 원어민 선생님이 가장 좋은 환경이겠지만, 원어민이든 한국인 전공자이든 전공이 아니든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든 중국어를 어떤 교육의 마인드로, 그러니까 중국어를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내가 HSK 3급이어도 어린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재밌게, 중국어를 잘 말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적인 그런 시각으로 가르치는 거랑, 나는 이미 원어민 수준이지만 아이에게 한마디 가르치는 것도 힘들게 가르치는 거, 접근이나 이런 방법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교육의 전문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완전 네. 동감합니다. 지금 네. 교수법부터 체득하고 계신 모든 게 교육적으로 풀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네네. 선생님의 중국어 교육 전문가, 선생님 성함까지 붙여서 하면 더 네. 멋지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해시태그 들어볼까요? 맞춤식 중국어 수업입니다. 음.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석사를 할 때 이제 석사 논문 주제가 다중지능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이었어요. 이제 제가 그 중국에서 석사를 하기 이전에는 유아 초등을 오랫동안 하고 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석사 논문을 쓸 때 어린이 중국어를 관련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이제 아이들이 아까도 이제 연령에 따라서 반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아이들의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예, 중국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노래나 챈트나 이런 거를 하면 정말 쉽게 습득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게임을 해서 놀이를 하면 더 재밌게 하는 아이도 있고, 또 게임하면 싫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더 정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그러니까 대인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같이 서로 묻고 대답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했을 때 그 문장이나 어휘를 더 잘 익히거나, 그래서 아이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 교사가 특히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냥 문형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도 있지만 아이들의 특성, 또는 이제 꼭 유아 초등이 아니어도 성인도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의 학습 경험 또는 이전의 학습 형태가 어떤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뭐 기계식 그런 거 찍어가면서 공부를 했던 학생인지, 아니면 그냥 엄마와 같이 놀이 중국어를 했던 학생인지, 또 그런 이 아이가 어떤
이전의 학습 경험이라든가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수업을 운영할 때 나는 내가 준비한 방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유연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맞춤식 중국어 수업 네. 세 번째 너무 해시태그는 딱 궁금합니다. 선생님, 여러 유형의 친구들이 선생님과 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하고, 정말 마지막에 해주신 이 내용들이야말로 정말 앞의 내용과도 다 도움이 됐지만, 앞의 내용과도 어울리면서도 제일 강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 대전에서 노은 중국어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정준모 원장님께서는 일단 제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학습자의 중국어 발화, 습득의 효과를 가장 우선시 하시는 선생님 같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많은 방법, 그 사람의 성향, 학습 상황 등을 많이 고려하시고 그거에 맞는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인상이 깊었고 정말 유아부터 노하우가 정말 많으시고 많은 경험을 하셨구나가 느껴져서 대전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은 중국어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선생님이 오프라인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더 많이 활성화되게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아이 혹은 내가 선생님과 수업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또 선생님과 이렇게 연을 맺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좀 흔들리는 부분, 어린이 중국어를 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의 경력, 노하우들을 들으면서 많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이거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